그 어느 해보다 낯설고 고단했고 또 고생 많았던 2020년. 고비 같은 순간들을 살아내고 연말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오늘 이분께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수요일은 퐁당 초대석이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가 선정한 세계 100대 교육자 그리고 21세기 세계의 탁월한 지식인입니다. 대중과 소통하는 경제학자 최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 이런 자리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제가 박수. 제가 사실은 네. 이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콤플렉스가 있어요. 왜요? 제가 원래는 그 대학생 때요 네. 꿈이 네. 영화 감독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울렸겠다. 그거를 그 꿈을 네. 추구를 못했었던 것이 그 당시 뭐 시대적인 배경 사건 등등 해가지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저같이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글을 쓸 때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날카로운 표현들을 많이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상징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인데 소통을 하려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과 어쨌든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이제 부드럽게 상대적으로 더 이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은유법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유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죠. 하고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좀 이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90년대 우리 그 드라마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걸 실감했던 게 네. 소위 말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사회과학자들이 수백 편 수천 편 논문을 글을 썼지만은 사실 그 드라마 한 편이 효과가 훨씬 컸어요. 그랬죠. 그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역시 문화예술의 힘은 대단하구나. 경제학자가 만드는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 사실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 어렵다고 생각했던 좀 진짜 숫자만 나가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심 없어라고 하고선 안 보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걸 너무 속 시원하게 쉽게 분석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들도 쉽게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를 수치화시켜서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교수님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사랑받아서. 그 불안하거든요. 네. 사실 난 관심 없어 하고 뒤돌아 있지만 사실 등 뒤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경제가 그 나의 호주머니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모든 것들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흐름을 알고 있다고 하면 두렵지 않고 혹은 앞으로의 미래도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최백은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답답하다고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말이라든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교수님은 우리 퐁당에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취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급부담이 돼.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 우리 퐁당에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경제학자 불러서 이 남자의 취향 궁금해하는. 그렇습니다. 저 쉽게 이제 뭐 이렇게 기분도 이제 가볍게 시작하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만 던질게요. 혹시 그러면은 영화 영화 감독을 꿈꾸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노래 영상에 관련된 거니까 글도 쓰고 이야기도 관심 있고 무대 뭐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요. 네. 올해는 사실 근데 이제 대학교가
사실 올해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2001년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이 얘네들이 지금 대학 캠퍼스를 밟질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코로나 때문에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되게 학생들 들어오면요. 저는 이제 봄에 학생들하고 이제 그 어울리는 곳 중에 한 가지 한 군데가 같이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클럽에 같이 클럽이요? 아, 코로나가 분명히 없어져야겠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좀 이제 좀 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좀 그렇군요. 나이를 뛰어넘어서 좀 이제 급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아, 맞다. 우리 교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첫눈이 내릴 때 이번 2020년 첫눈 내릴 때 지난주 예. 일요일이었죠. 예. 뭐 하셨나요? 저는 사실 나이가 들고 나서는요. 제가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이 이게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저를 이제 목격한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목격. 네. 이제 동네 주민들이 네네. 동네에서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이제 그러니까 산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손잡고 예, 되게 팔짱 끼고 좋겠다. 예. 왠지 그래서 되게 오손도손할 것 같아요. 눈이 오길래 그래서 저기 네. 와이프는 그날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쉬고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눈이 많이 왔다고 네. 나가서 좀 산책 좀 하자고 하니까는 옷 주섬주섬 입고선 쫓아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게 최고였어요. 맞아요.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좋네요. 그래, 이런 질문 우리 퐁당에서밖에 할 수 없지. 근데 제가 사실 교수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이런 잡다한 이야기 듣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교수님의 책이 이제 출간이 되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이 제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건 뭐지 했다가 뒤통수를 그러니까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엠파티쿠스는 또 뭐야? 또 배워야 될 게 또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감형 인간이라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자가 말하는 미래형 인간은 공감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누면 이 책에 관련된 이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를 얘기를 다루면 사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복잡하고 불안했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위로는 아마도 이렇게 좀 실제의 사례를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학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교수님을 모시고선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책은 여기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바로 이거야 님께서 뉴스공장의 경제가정교사 최백운 교수님 여기 나오신다고요? 질문. 교수님 책이요. 많이 남았어요? 아직 못 샀어요. 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 교수님 이렇게 문과형이에요. 이과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숫자가 몇 개 나오면 머리가 이렇게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문과형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설명을 쉽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경제 수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와, 수치를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인간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3179님께서는요. 진짜 지금 교수님 환영하는 문자가 엄청 많네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안 해주실 거면 촬영용품 주세요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선은 촬영용품 받으시고요. 첫사랑은 제가 상황 좀 볼게요. 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 좀 해볼까요?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초연결 시대를 이끌 공감형 인간. 이게 무슨 책이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흔히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외래어죠. 외래어인데 이제 라틴어 그리스어 이쪽의 어원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호모라는 게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뜻을 갖고 있는 거고 엠파티쿠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엠퍼시라는 공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에 이제 라틴어 그리스어 어원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감형 인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산업
산업화 시대를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인간이라고 우리가 경제 인간. 예. 네. 경제 인간의 시대를 우리가 쭉 이제 지난 한 2, 300년을 살아왔죠. 근데 이제 경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인간형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본능적으로 각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하는 네. 게. 그런데 이제 공감형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 산업화 시대 때하고 좀 차이가 생겼다면요. 네.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가 달라졌듯이 차이가 생겼다면 우리 90년대 중반부터 소위 IT 인터넷 혁명들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디지털 세상이죠.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등장했는데 그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간하고 기존의 산업사회 때 필요했던 인간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이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확실히 사회가 바뀌고 있는 건 예. 맞네요. 네. 특히 이제 저는 뭐냐면은 교육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네. 우리 아이들의 이 미래 문제예요. 지금 가장 힘든 세대가 저는 청년 세대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뭐 우리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은 10명 중에 8명이 뭐 헬조선이라고 표현한다든가 네. 뭐 한 7.5명 정도는 한국을 떠나고 싶다든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제 힘든 이제 세대들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80년대 이후에 쭉 이제 그 이 청년 세대들이 네. 사실은 살아갈 세상이 네. 이 새로운 세상인 디지털 세상인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죠. 네네. 사실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보다도 이쪽이 더 이제 온라인이 더 이제 익숙한 세대들이죠. 맞아요. 아마도 더욱 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세상이. 그렇죠. 지금 그런데 수업도 지금 다들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동안에 살아왔던 하나의 지혜들이 네. 되게 오프라인의 경험에 기초한 것들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세상에 필요한 인간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청년들은 온라인에서 온라인 세상이나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면 갈수록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스매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 온라인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이제 그쪽 생태계를 만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연결입니다. 연결. 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사람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가 부딪히고 살고 그러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일은요. 네. 그런데 연결은 해야 된다고요. 연결을 해야죠. 사람이 같이 살려면요. 그렇죠. 연결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요? 보이지 않는 상대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소통의 예.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건가요? 예, 더 커지죠. 소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뭔가 함께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면 갈수록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더 깔끔하지 않아? 라든가 이런 약간 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었나요?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요즘 기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융합화, 복합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니까 서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기술의 복잡성이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다 혼자가 소유하고 할 수가 없는 시대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들어간 특허 기술만 하더라도 뭐 수만 개가 있다는데 네. 그 수만 개를 그러니까 한 갭이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 나눠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서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요. 네.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2000년대 초에 보게 되면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뭐 멀티플레이형 인간이라느니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간형이니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근데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은 박사학위 한 10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모든 분야에 거의 천재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예. 근데 우리가 뭐 박사학위 하나 갖기도 힘든데 맞아요. 10몇 개 가지려면 사람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함께 그러니까는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협력을 통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죠. 소통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죠. 그렇다면은 그 소통의 또 밑바닥에 기본이 되는 거는 신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이걸 치르면서 K 방역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화제가 떠올랐잖아요. 네네.
그 K 방역이 떠오르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공감형 인간이 더 이제 이게 이 절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부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세상하고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이 사태하고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를테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해 잘못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세상은 네. 서로 같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결을 하려면 이 귤디가 얘기했듯이 네. 신뢰가 서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을 하려면은 이익도 그러니까 나눠 가져야 되고 그렇죠. 예? 혼자 갖겠다면 연결이 안 되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그 속에서 서로 연대감도 있어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는 소위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보장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K방역 우리가 효과를 봤던 것은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생태계가 연결망이 다 파괴가 됐었어요. 사람들이 활동이 위축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연결망이 끊어지게 되면 경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겪고 있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가. 예. 그래서 이거는 경제 이 연결망을 이어야 됩니다. 이으려면 개방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개방성 유지하면서 동시에 유지를 하게 되면 대신에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은 정부라든가 사회 개별 시민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정부는 그러니까는 방역에 대해서 통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그렇죠? 시민들은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지만이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지만이 시민들은 신뢰를 하죠. 그렇죠. 신뢰를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시민들한테 이 방역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네. 지금도 봐보세요. 각 맞아요. 개인들이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듭니다. 근데 시민들의 그런 걸 끌어내려면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올해 했던 게 뭐냐면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두를 위한 자유. 한 개인만이 자유를 획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함께 살든지 함께 다 공멸하든지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네. 예? 나만 살겠다고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150개국에 다 이게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맞아요.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정부가 계속 메시지 보낸 게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네. 연대감을 보내준 거죠. 연대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참여와 협력을 끌어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인간형하고 똑같아요. 저 궁금한 게 네. 우리는 K 방역을 네. 그래 지금 겨울이어서 막 이렇게 치솟긴 한데 그래도 잘 해왔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벌었잖아요. 근데 왜 해외에서는 그만큼 못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문화의 실패라고 문화의 실패라고 제가 규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하게 되면 우리가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문화가 특별히 다 좋고 나쁜 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고 그렇죠. 수천 년간 그러니까 누적되어 어떤 삶의 지혜고 양식이 다 이제 거기 이제 총체적인 거기 때문에 좋고 나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데 개인주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존엄을 가장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네. 가치가 아니고 규범이고 가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거 시대 때는 내가 개인의 존엄을 추구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의 개인의 존엄권을 침범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내가 내 개인의 존엄, 내가 마스크를 안 쓰고 싶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단 있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과거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세상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걸 새삼 느꼈죠. 새삼 느낀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느끼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이 봉쇄로 대응을 했잖아요. 국경 봉쇄로요. 그랬죠. 근데 그게 결국 무력해졌잖아요. 네, 그걸 물리적인 봉쇄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 촘촘히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연결된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나쁜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전염 효과도 있는 거예요. 전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느냐. 네. 그걸 해결하려면 함께 살든지 네. 아니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게 되면 같이 공멸하는 길을 가든지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 곳곳에서 사실 이렇게
단체로 된 그 단체 감염들이 네.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우니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난 괜찮아 해서 마스크 잠깐 벗었다가 그 확 번져서 그러니까요. 몇십 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들 좀 목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건 없애고 좀 서로가 신뢰를 좀 그러니까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참 많이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 숫자들이 계속 수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단계를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각심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열어둬야 되는지 닫아야 되는 건지 이에 대한 그걸로 계속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려면요. 네. 시민들이 그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간에 협력을 하고 그러려면 네.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지쳐 있어요. 지쳐 이게 있죠. 1년이 진행되면서 1년 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고스란히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고 특히 힘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까 제가 했잖아요. 대전제는 연대감이다. 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연대감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협조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친 국민들에 대한 좀 네. 위로 같은 게 좀 이제 필요하고 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배려가 절실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야지만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를 갖게 되고 지금 이제 이걸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신뢰가 그동안 쌓았던 그렇죠. 신뢰들도 사라지게 약해지고 되니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모시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조금씩 나의 그 어딘가가 답답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머리 좀 식힐까 예. 하는데요. 교수님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사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뭐 예국 가수도 있고 국내 가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예국 가수 중에서는 이제 유투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세대가 이제 유투를 좋아하는 세대고요. 저희 때도 유투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유투는 뭐 좋아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이제 그 신청곡도 좀 반다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밥 딜런을 꿈꾸는 젊은 가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의 유투가 되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예술하고 사회를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가수예요. 올바른 생각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송이태 가수라고 이 사실 시민들 그러니까 이 문화제 같을 때면은 꼭 단골 손님으로 나와서 노래 부르주는 송이태 가수가 있는데 송이태 가수의 별꽃 필 무렵을 좀 신청을 할까 합니다. 그냥 꽃필 무렵이 아니라 별꽃 필 무렵이네요. 예, 별꽃 필 예. 네, 자 선생님 교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송희태의 별꽃 필 무렵 우리 함께 들을게요. 네, 6878님께서 교수님 곡 선정이 너무 좋아요. 처음 듣는 곡인데 자주 찾아 듣고 싶어지네요. 라고 해주셨고 레이디 핑거님께서는요. 별꽃 필 무렵 오늘 좋은 노래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송희태 가수요. 네, 송희태 가수의 별꽃 필 무렵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꿀잼님께서요. 헌데 요즘 같은 시기에 개인 생활이 현명한 거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그게 이제 물리적인 육체적인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더 역설적인 게요. 온라인상으로는 더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제가 올해 여름에요. 네. 사실은 미국의 국제학술대 이제 키노트 스피커로 좀 이제
발표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취소가 됐어요. 거기 가면 영어로 다 발표하죠.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대신 유치하게 됐었어요. 저기 네. 대구 근처에 있는 디지스트라는 데서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화상으로 했는데 더 많이 연결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가려면은 한 적어도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은 이렇게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근데 화상으로 하니까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 시간만 딱 비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더 많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우리가 인간인 이상에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연결이라는 것이 단지 뭐냐면 비육체적인 어떤 연결인 거죠. 비물리적이요.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혼자 삶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중요하죠. 요즘 시대에. 네네. 근데 이제 여전히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디지털 상에서 더 연결은 계속 추구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우리가 왜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을 좀 겪었을까? 근데 코로나 외에도 21세기 들어서 이런 큰 일들을 많이 겪었었다고요. 예. 저희가 어떤 것들이 대충 있었죠? 우리 한번 봐보세요. 2000년 딱 열리면서 사스는 기억나요. 2000년 딱 열리면서 메르스도 있다. 2000년 딱 열리면서요. 네. 제일 처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9.11 사태라는 거. 네네. 네? 미국의 그 대형 쌍둥이 빌딩이니까 어쨌든 간에 무너졌죠. 이 비행기 테러를 어쨌든 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근데 그 당시 세계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경우도 예상 못했었던 거잖아요.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사스, 메르스 이것도 보면 속도가 좀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빨라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사건 혹은 저는 이제 이걸 새로운 처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 그 경험 속에서 축적한 지혜하고 지금 현실하고 굉장히 갭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대응 방식은 과거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현실은 뭐냐면 상당히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 갭이 지금 이런 우리가 어떤 대사건이 위기가 발생할 거를 알면은요. 네. 그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비도 할 수 있고. 근데 위기로 이게 터졌다는 얘기는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인 그렇죠. 겁니다. 그 처음이라는 것도.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한 지혜가 이게 현실을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산업 문명에서 지금 새로운 문명으로 지금 이게 이행하고 있는데 현실은 네. 우리는 여전히 산업 문명 속에서 사고를 하고 그 속에서 가졌던 시스템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데서 네. 이런 많은 충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교육도 너무 그래서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또 한 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제가 너무 궁금한 이 아이들의 교육. 예. 우리 미래의 자산들이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경제학자면서도요 90년대부터 많은 교육 인재 운동에 제가 뭐 민들레학교라는 대안학교도 만들어보고 대학 속에서 대학 속의 대학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험대학도 운영을 해보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 교육 혁명이라고 이런 결론을 얻은 사람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일인데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해서요.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일인데 네. 그 인간을 만드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은 되게 뭐냐면 이것도 교육도 제도다 보니까요. 산업사회 때 지금 교육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뭐냐면은 산업사회에서 저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습득시켰더니만요. 몇십 초뿐이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뭐냐면 기존에 정해진 답들은 다 그 인간보다 더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네. 정해진 답들은 다 입력만 해놓으면 다 찾아내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암기한 것도. 그렇죠. 근데 얘는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에 우리가 소위 말해 정해진 답을 찾아내고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누가 많이 이걸 습득하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랬죠. 그거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는 AI가 있으니. 그렇죠. 지금 컴퓨터가 대학에 있으니. 들어오는 애들이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21세기 100년을 꼬박 살아갈 애들이에요.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살아갈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산업사회 때 교육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적응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 부적응자로. 여기에 굉장히 지금 있네요. 우리가 네.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대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교육으로 대충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녀들은 지금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9821님께서요.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초연결 시대에 우리 아이를 공감형 인간으로 어떻게 키워내야 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공부하라 하면서도 그게 다가 아닌 세상인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요. 맞아요. 부모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교육 방식에 동의를 안 하면서도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요.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게 어떻게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렇죠. 창의적인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른 거를 살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되는데 근데 현재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을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처럼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은 자기 아이들답게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공감형 인간으로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그 훈련들을 많이 그러니까 경험시켜 주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아이들은 지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50초 남았는데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할 얘기가 시간이 너무 짧다.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겠어요? 예, 뭐 불러주시면. 저는 근데 이게 저희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요. 네. 거긴 꼭 전쟁터 나가는 기분이 나요. 근데 여기는 따뜻하죠. 여기는 아주 그냥 그 편안한 저기 소파에 앉아 있는 느낌. 맞아요. 우리 퐁당 가족들 분들도 약간 좀 엄마 품같이 포근하세요. 그러니까요. 또 나와주세요, 교수님. 예, 저 초대해 주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